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전자배치를 배웠으니까 그 전자배치에 따라서 어떤 규칙성이 나타나고 그 규칙성을 표로 만든 게 주기율표입니다. 오늘 그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주기율표라는 건 책에 보면 주기율에 의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기율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규칙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화학적 성질이 반복되더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뭔가 원소들의 성질에 대해서 규칙성을 처음 연구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람 어떻게 했냐면 성질이 비슷한 세 쌍의 원소를 묶었던 거죠. 물론 지금보다는 많이 부족했겠지만 그래도 뭔가 원자들 사이 성질에 규칙성이 있다는 걸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기율표 하면은 멘델레예프라는 사람과 모질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요,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그러니까 원자의 질량을 순서로 표현했다는 거고, 모질리는 우리 잘 알다시피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처럼 원자 번호,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어떤 성질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물론 모질리가 맞죠. 왜냐하면 원자량도 물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원자 번호가 커지게 되면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해도 맞아 들어갈 텐데 완벽하게 맞을 수는 없죠. 그런데 원자 번호가 결국 뭘 의미합니까?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이 양성자의 개수가 그 원소의 정체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따라서 뭔가 성질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규칙성이 있다는 걸 알아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규칙성이라는 건요, 물론 원소의 성질이 일정한 규칙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 전 시간에 전자배치 배워봤을 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했죠.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화학 결합의 원동력이자, 그리고 어떤 결합을 할지, 그리고 양이온 될지 음이온 될지 결정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떤 일정한 규칙이 있었냐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바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원자과 전자 수의 일정한 규칙성을 가지고 만들어준 표가 주기율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과 전자 수가 그 원소의 성질을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원자과 전자 수의 어떤 패턴을 보면 원소의 성질에 대한 규칙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주기율표가 어떻게 이제 탄생을 하게 되냐면요, 원자 번호 1번, 2번, 3번, 4번 해서 10번,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물론 원자 번호 1번은 누굽니까? 이거 수소죠. 하여튼 간에 수소는 뭔가 규칙성이 좀 안 맞는 놈이긴 한데요, 원자 번호 2번하고 10번이 성질이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둘 다 전자를 잃지도 않고 얻지도 않고 상온에서 기체고 그렇더라는 거죠. 유사하더라. 3번하고 11번이 유사하고 4번하고 12번이 또 유사하다. 보니까 원자 번호 몇 번을 간격으로 8번을 간격으로 뭔가 성질이 반복된다는 걸 캐치할 수 있고요. 우리 달력 생각하면 되죠. 달력은 무조건 7일을 주기로 요일이 반복되죠. 똑같습니다. 2번 다음에 10번의 성질이 유사하고 3번 다음에 11번하고 성질이 유사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달력을 1일 밑에 8일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요일이 같기 때문이죠. 2번 밑에 10번이 오도록 배열을 하고 3번 밑에 11번이 오도록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기율표에서 아래 위 같은 세로줄에 있다 그러면 성질이 유사하다라는 개념보다는 성질이 유사한 것을 주기율표상에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배열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세로줄에 있으면 성질이 유사하다? 맞는 말이긴 하죠. 더 정확한 표현은 성질이 유사한 게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만든 표가 주기율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원자 번호 3번 밑에 11번, 11번 밑에 19번이 오게 했죠. 12번 밑에 20번 오게 했죠. 그 다음에 6번 밑에 14번이, 7번 밑에 15번이 오도록 주기율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교 과정에서는 원자 번호 20번까지만 배우고요. 지금 요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은 전혀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완벽히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요걸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규칙성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원자번호 순서 쭉 나열했을 때 성질이 이렇게 8개, 원자번호 8번을 간격으로 반복이 된다고 하는데, 아까 쌤이 좀 전에 성질이 반복되는 이유가 무슨 규칙성이라고 했죠? 원자과 전자라고 했죠? 한번 봅시다. 뭐 순서도 보자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채워져 있죠. 그 다음에 헬륨이면 2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워져 있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첫 번째 껍질엔 최대 2개밖에 안 채워졌기 때문에 2개가 채워지는 순간 첫 번째 껍질은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이클이 끝나는 겁니다. 월화수목금토 1 다음은 무조건 월요일이죠. 첫 번째 껍질엔 채울 수 있는 최대의 전자를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이클이 끝났죠. 그래서 수소랑 헬륨은 첫 번째 가로줄이 되고, 이걸 우리는 1주기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마치 달력에서 첫째 주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여기 있죠? 주기라고 되어 있죠? 위에 적어줄까요? 이 주기는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가로줄을 의미한다. 그리고요, 보면은 1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껍질이 몇 개 가지고 있죠? 1개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좀 볼까요? 3번의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채워져 있고, 두 번째 껍질에 1개 채워져 있죠?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2개 채워져 있죠? 두 번째 껍질에 3개, 4개, 두 번째 껍질에 5개, 두 번째 껍질에 6개, 7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역시나 어떻게 됐죠? 꽉 찼습니다. 그리고 리튬부터 네온까지는 두 번째 껍질에만 전자가 채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가로줄 몇 주기? 2주기. 주기율표에서 바로 주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더라? 전자가 채워져 있는 껍질의 개수다라는 거 쉽게 확인 가능하죠. 그럼 나트륨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채우고, 두 번째 껍질에 8개 채우고, 세 번째 껍질에 1개 채우면 되죠. 드디어 세 번째 껍질에 첫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 껍질 2, 세 번째 껍질에 3, 4, 5, 6, 세 번째 껍질에 7, 세 번째 껍질에 역시나 8. 마찬가지 세 번째 껍질에 한 사이클이 끝난 겁니다. 그럼 다시 갈륨부터는 네 번째 껍질에 현자를 채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로줄을 주기라 하고 몇 주기까지 존재한다? 7주기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계속 우리가 이제 이 아래 위, 그러니까 세로줄의 원소의 성질이 유사한 걸 배치한다고 했는데,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껍질에 하나, 세 번째 껍질에 하나, 보남 하나, 네 번째 껍질에 하나겠죠? 두 번째 껍질에 원자과 전자가 3개 되죠? 세 번째 껍질에 3개죠? 어떻게 됩니까?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니까 같은 세로줄에 있는 원소들은 뭐 할 수밖에 없죠? 성질이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거죠. 세로줄이 중요한데 이 세로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룹, 족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을 1족이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할 겁니다.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을 2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가 3족부터 12족까지는 아예 배우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것은 3족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13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4개는 14족, 15, 16, 17, 그리고 18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더러는 0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간에 첫 번째는 2개,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8개가 채워진다는 건 사실상 화학결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가 없다. 원자과 전자가 0개다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래서 18족이라고 하거나 때로는 0족이라고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족이 의미하는 건 뭐다?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하고, 그러면 같은 세로줄에 있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똑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이 100% 같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유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번하고 10번이 성질이 비슷했던 이유는 뭐다? 바로 원자과 전자수가 뭐 했다? 같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주기율표는 뭐의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접근했다? 원자과 전자수의 규칙성을 가지고 만든 표가 주기율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은 정리가 되죠. 그래서 주기는 1부터 7주기, 주기는 껍질수. 족은 1족부터 몇 족까지? 18족까지 있고, 세로줄은 족을 의미하며 족은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한다 까지가 정리되면 되시고, 같은 세로줄에서 뭐가 똑같다? 바로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같아서 성질이 유사하다. 이렇게 정리만 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왜 배우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온결합, 공유결합 이런 걸 하거든요. 사실은 뭐 금속, 비금속 분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화학결합, 그리고 원자까지해서 뭐라고 했죠? 화학결합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원자들의 원자과 전자의 배치가 여기 돼 있죠. 18쪽 원자처럼 되려고 한다라고 했죠. 이게 결국은 뭘 만족하냐면 우리 전자 배치할 때 배웠던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기율표에서 위치를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질소다. 지금 원자과 전자가 몇 개입니까? 5개죠. 그럼 이 질소는 누가 봐도 1개, 2개, 3개를 얻는 것이 질소가 7개의 전자를 뭐죠? 5개의 전자를 잃는 것보다는 쉽죠. 그러니까 질소는 뭐라고 보는 겁니까? 비금속으로 보는 겁니다. 산소의 경우에 16족이죠. 그러면 전자가 2개만 더 있으면 옥텟을 만족하죠. 그 옥텟을 만족한다는 건 결국 산소가 누구처럼? 가장 가까이 있는 18족인 네온처럼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리튬 같은 경우에, 자, 리튬이 만약에 네온처럼 되려고 하면요,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됩니까? 7개 얻어야 되죠. 그것보단 리튬은 전자 1개를 잃고 한 칸 바로 뒤에 있는 헬륨처럼 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리튬을 전자를 잘 잃는다고 하고 금속으로 분류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 주기율표 색깔적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자르고요. 어차피 이건 배우지 않죠. 여기 붉은색 계통은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칼슘을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도 4족이다? 껍질 4개구나. 2족이다? 원자과 전자 2개니까 분명히 칼슘은 전자 2개를 잃겠구나. 그러면 나중에 뭐 이온결합 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별로 흔하지 않죠. 뭐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15족, 원자과 전자 5개. 그러면 뭐 5개를 잃고 네온 되는 것보다는 3개를 얻어서 가까이 있는 아르곤 내는 게 쉬우니까 전자를 얻겠구나? 비금속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주기율표 배우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모든 원소의 성질을 다 알고 다 외울 수 없으니 주기율표의 위치나 구조를 통해서 뭐 하자? 원소의 성질을 유추할 수도 있고 어떤 결합을 할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나오죠. 보면 원자과 전자가 1개나 2개, 그러면 1족, 2족이고 이온되면 1가, 2가. 그리고 13에서 15족은 물론 3개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4개 정도 넘어서면 주로 공유하는 게 편하다. 무슨 결합? 나중에 할 겁니다. 공유결합. 보나마나 16족이나 17족은 전자를 2개 또는 1개를 얻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 비금속과 만나면 공유결합 하겠구나. 그래서 결국은 주기율표 공부하는 이유는 뭐다? 화학의 결합 방식을 원소의 원자과 전자와 주기율표의 위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주기율표 봤을 때 볼까요? 왼쪽으로 가야지 어떻습니까? 전자 잃는 게 쉽고요. 오른쪽에 올수록 얻는 게 쉽고요. 결론 제일 오른쪽에 있는 18쪽은 잃지도 얻지도 않는다가 정리가 되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주기율표 왼쪽은 금속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라는 건 전자를 잃고 뭐 잘 된다? 양이온이 잘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반대로 오른쪽, 물론 18쪽을 제외하고 오른쪽으로 오면은 비금속성이 커진다. 그러면 뭐 잘 된다? 전자를 잘 얻어가지고 음이온 잘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주기율표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걸 골라라. 모질리. 멘델레예프는 원자량, 모질리는 뭐죠? 원자 번호. 주기율표에서 화학적 성질이 유사한 원소들은 같은 어디에? 세로줄에 배열되어서 원자과 전자 같은 거죠.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에 배치된 원소들은 뭐가 똑같은 거죠? 화학 결합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2번. 자, 멘델레예프와 현대 주기율표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멘델레예프는 원자량을 순서로 했다. 현대 주기율표는 여기 있죠. 원자 번호를 순서로 했다.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원자의 전자 배치다. 원자라는 건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 물론 10이라고 적혀 있기도 하지만 전자가 2개, 8개, 2개니까 원자 번호가 몇 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12번. 왜? 전자 12개 있으니까.
그리고요, 껍질 몇 개 보입니까 지금? 3개 보이니까 주기율표 상에 세 번째 가로줄 3주기에 있겠고요. 원자과 전자가 1개, 2개 맞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세로줄에 해당하는 2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족이라는 건 전자를 6개 얻는 것보다는 2개를 잃어버리는 게 쉬우니까요. 뭐 잘 될 것이다? 양이온 잘 될 것이다. 정확히 하면 이가 양이온. 그러니까 이 녀석을 뭘로 분류하시면 된다? 금속으로 분류하시면 된다. 기억? 원자번호 12번 3주기 2종까지 맞고 디귿 금속인데 비금속이라고 해서 틀렸죠? 답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주기율표의 발견과 관련된 과학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걸 골라봐라. 되베라인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세쌍 원소 사이의 관계를 알아내었다. 맞죠? 그리고요, 사실 이때 원소의 성질이 유사한 세 쌍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세 쌍은 같은 족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뭐 그때는 족을 몰랐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데베라이너가 말했던 그 성질이 유사한 세 쌍씩은 묶었다는 건 족의 개념을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멘델레예프는 63종의 원소들을 자, 뭐가 틀렸습니까? 원자 번호가 아니죠. 원자의 질량에 해당하는 원자량 순서였으니까 틀렸고요. 모즐리는 원소들의 주기적 성질이 원자 번호와 관련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한 거죠. 사실은 이 원자 번호가 그 원소의 정체성이라고 했죠. 답은 3번. 2번 보겠습니다. 주기율표는 원소를 무슨 순서로 방금 이야기했죠.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했고, 자, 성질이 비슷한 같은 세로줄로 배열한 표로 가로줄인 뭐와 가로줄인 껍질수를 의미하는 주기와 그 다음에 세로줄인 족으로 구성되며 같은 족 원소는 뭐가 같다?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 그래서 성질이 유사하다. 나아가서 나중에 같은 족이면 같은 종류의 결합을 한다. 3번 주기율표에서 족, 그럼 뭐가 중요하죠?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주기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뭘 의미한다? 껍질의 개수를 의미한다. 4번입니다. 1번 현대 주기율표는 모즐리 맞고, 모즐리는 원소를 원자번호 순서로 맞고,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 껍질수 1부터 7주기 맞고, 세로줄을 족, 원자과 전자수 1부터 18쪽 맞고, 같은 주기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 같다? 아니죠. 같은 주기가 아니라 뭐죠? 같은 족일 때 원자과 전자수 같다 하시는 게 맞죠? 답 몇 번입니까? 5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된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까요?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는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이거죠? 같은 족, 원자과 전자수 해서 뭐 답 4번 쉽게 찾을 수가 있죠. 6번 원자 구조와 전자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자를 구성하는 양성자 수와 전자 수는 같다. 원자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전기적 중성이거든요.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 수는 같다. 전자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의 궤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걸 뭐라고 하죠? 전자 껍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같은 족 원소는 같은 수의 원자과 전자를 갖고 있다. 맞고요. 같은 주기 원소는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껍질수 같다. 맞죠? 전자가 배치될 수 있는 최대 전자수는 항상 8개는 아니죠. 왜? 첫 번째 껍질은 2개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A 한번 보세요. 자, 딱 봤을 때 몇 쪽입니까 이거? 껍질 2개, 2주기 몇 쪽입니까? 1쪽. 그러면 A는 뭐가 돼야 됩니까? 전자 1개를 잃을 테니까 금속. B는요? 껍질 3개 보이죠? 3주기. 원자가 1개니까 역시나 1족이고요. 역시나 1가 양형될 테니까 금속. C는 껍질 수가 몇 개입니까? 여전히 3개. 원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니까 7족 하시면 안 되죠. 17족. 그러면 C만 뭐가 됩니까? 비금속이 되죠. C는 비금속. 그리고 A랑 B는 같은 족이니까 성질이 유사하다. 기억.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맞습니다. 니은 B와 C는 같은 주기다. 3주기 3주기 맞습니다. 원자과 전자수 가장 많은 건 누구죠? C가 7개 제일 많죠? C이다. 해서 답은 5번이 답이 된다. 자, 8번입니다.
주기율표에서 1족, 2족, 13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를 뭐 한다? 잃어버리는 게 쉽죠. 그래서 무슨 경향이 있다? 잃는 경향이 있다. 16족, 17족은 전자 2개 또는 1개를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얻는 경향이 있다. 목적은 뭐다? 옥텟을 만족한다. 주기율표 배웠으니까 이제는 18족 원소처럼 되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9번입니다. 주기율표 주어졌죠? 헬륨 볼까요? 두 번째 있으니까 원자 번호가 2번이죠? 수소는 제일 처음 있으니까 원자 번호 1번이죠? 헬륨이 수소보다 원자 번호가 크다. 맞죠? 탄소 여기 있죠? 질소 여기 있죠? 나란히 있다는 건 뭡니까? 같은 족이 아니라 뭐죠? 같은 주기 원소이다 하는 것이 맞죠? 네온과 아르곤의 원자과 전자수, 네온 몇 개입니까? 8개. 아르곤 몇 개입니까? 8개니까 뭐 하다? 같다.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번입니다. 지금 이제 뭐 표가 보니까 전자 배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먼저 1번에 수소 나오는데요. 수소는 규칙성이 잘 안 맞다고 했죠. 분명히 비금속이죠, 수소는. 근데 또 주기율표의 왼쪽에 있어요. 혼돈이 올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수소는 비금속인데 그럼 음이온 잘 돼야 되는데 전자를 잘 잃는다고 했죠? 그래서 외우라고 했죠, 선생님이. 수소, 비금속, 전자를 잘 잃는다. 그러니까 전자를 얻기 쉽다. 그냥 틀린 말 아니야. 수소는 전자를 잘 잃어. 외우세요. 산소는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이 있다. 자, 보세요. 산소 근처에 있는 18쪽 가장 가까운 게 얘죠. 그러면 산소는 한 칸, 두 칸 가면 네온과 같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전자를 2개를 얻으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옥텟을 만족하려고 한다. 가장 가까이 있는 18족 원소처럼 되려고 한다. 18족 원소는 본인이 이미 옥텟을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변화하려고 하지 않죠. 유지하려고 하죠. 맞네. 답은 3번. 16족, 17족 원소들은 전자를 방금 했잖아요. 산소가 16족 아닙니까? 얻으려는 성질. 1족, 2족, 13족은 어떻습니까? 오른쪽으로 같은 주기에 있는 18족 올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항상 금속들은 본인이 2죽이면 한 개 잃어서 1죽이 18쪽과 본인이 3죽이라면 전자 잃어서 2죽이 18쪽과 같아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전자를 잃으려고 한다가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11번입니다. 주기율표의 일부다. 딱 봐도 B하고 E는 뭐죠? 금속. 그 다음에 C, D, F는 뭐라고 보시면 됩니까? 비금속. B하고 E는 금속. 1번. A는 여기 돼 있었네요. 이거는 뭐 금속, 비금속으로 분류하신 비금속. 정확히 하면 A는 비활성기체.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최대로 배치되어 있다. 맞죠? 2개지만 이미 옥텟을 만족하고 있는 거죠. B, C는 같은 주기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전혀 비슷하지 않죠. 자, 2번이고요. D와 F는 같은 족, 같은 세로줄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7개로 같은 거고요. E하고 F는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같은 주기니까 껍질 수가 같다. 요거 맞는 말이죠. 원자번호 제일 큰 건 F가 제일 마지막에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17번째죠. 몇 번입니까? 17번.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다음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 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2번. 보니까 여기 지금 가가 여기 이제 박스가 쳐져 있는 상태고요. 보니까 어떻게 봐도 다 1족, 2족, 금속이죠. 나는 여기 박스가 쳐져 있으니까 어쨌든 16족, 17족 비금속입니다. 기억. 가에서 1족 원소 중 원자 번호 가장 큰 건 이거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세하려면 몇 번째입니까? 요게 19번째거든요. 요게 칼륨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 이거는 뭐 원자 번호 19번이 칼륨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나는 모두 누가 봐도 16, 17쪽이니까 뭔지 몰라도 비금속. 가에서 원자 번호 가장 큰 건 누굽니까? 칼륨이 여기 있고 여기 20번 있겠죠. 물론 이거 칼슘이 있네.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칼슘이고요. 나에서 원자 번호 가장 작은 건 이거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번째니까 원자 번호 8번이고 산소입니다. 산소는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몇 번 차이 납니까? 20번과 8번이니까 몇 번? 12번만큼 차이 나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주기율표를 외우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주기율표를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풀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